자, 중세국어의 문법적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음조화예요. 우리 모음을 만드는 원리가 상행의 원리, 천지인을 만들었죠. 그리고 천지인을 결합해서 합성해서 다른 기본 모음 만들고 나머지 모음은 또 합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자, 천지인에는 양성모음, 음성모음, 중성모음이 있어요. 천에 해당하는 거는 양성모음 아래야, 지, 은은 음성모음, 이는 중성모음이었죠. 자,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양성은 양성끼리 어울리는 것을 모음조화라고 합니다. 중세국어에는 대체로 이런 모음조화가 잘 지켜졌다, 철저하게 지켜진 편이었다. 자,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 가면서 이제 아래아가 사라지게 되죠. 아래아가 이음절에서 먼저 으로 바뀌고 이음절에서는 아로 18세기에 바뀝니다. 이런 과정 거치면서 모음조화가 차츰 약해지고 무너지기 잘 지켜지지 않게 됩니다. 자, 예를 볼게요. 먼저 체언과 조사가 결합할 때와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자, 체언의 명사대명사 수사에 조사가 결합하는데 이때도 앞에 체언이 양성모음이 오면 뒤에 조사가 양성모음이 오고 음성모음이 오면 음성모음이 오는 이런 모음조화가 지켜졌다는 거죠. 나 남성모음이죠. 그래서 난 앞에 있는 난에 결합하죠. 아래아 양성모음 결합합니다. 두 번째 나무라는 말이 있어요. 나무, 현재말의 나무예요. 자, 이 나무가 있는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게 되면은 이 뒤에 있는 모에 오가 빠지고요. 예. 그 다음에 기역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기역 덧생김 체언이라고 해요. 이렇게 알아두고요. 이때 모음이 아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뿌리 깊은, 그 다음에 기역이 뒤로 옮겨가서 남간 이렇게 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이런 뜻이에요. 자, 너는 음성모음이니까 는이 오는 거죠. 너는 을가 음성모음이기 때문에 은이 옵니다. 물은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간과 어미 결합을 볼게요. 다르다의 고가 다라다. 다라에 아래아가 있으니까 아가 오죠. 자, 15세기에는 달아라고 했습니다. 달아. 16세기가 되면 달라가 돼요. 달라. 이때는 달아. 그 다음에 잡다의 잡에 당연히 아가 있으니까 양성모음인 안이 오겠죠. 자반. 이어져서 자반 합니다. 그 다음에 넋이다. 지금은 여기다, 생각하다 이런 말이죠. 어여삐 너겨라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너가 음성모음이기 때문에 이와 어의 축약형 여가 오기 위해서 음성모음 어와 결합을 한다. 먹다의 먹 음성모음이니까 당연히 그래서 먹은 이렇게 표기합니다. 이렇게 모음조화가 잘 지켜졌는데, 자, 아래아가 요 아래아예요. 아래아가 사라지면서 잘 지켜지지 않게 된 것이 모음조화 현상입니다. 다음은 높임 선어말 어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 앞에 온다. 어말 어미 앞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시제나 높임 등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것을 선어말 어미라고 합니다. 먼저 온다는 얘기죠. 자, 높임 민법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지금 현대 국어에도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있는 거 1학기 때 배웠죠. 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현대 국어에 시가 있죠. 중세 국어 시대에도 시가 있었습니다. 현대는 계속 시를 쓰죠. 뭐뭐 하시다처럼. 근데 중세 국어에는 자음 어미 앞이냐, 모음 어미 앞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음 어미 앞일 때는 현대 국어와 같이 시를 쓰고 모음 어미 앞에서는 샤를 씁니다. 그래서 가시니, 가시고처럼 자음 앞에서는 시를 썼고, 가샤는 아가 있어요. 어미 아가 있는데 아가 생략된 거죠. 이때는 샤 모음이기 때문에 샤가 왔습니다. 또 가샤대, 또 가샤오대 결합된 건데 어미가 오가 생략이 된 거죠. 그래서 가샤대 이렇게 모음 어미가 왔기 때문에 샤가 왔습니다. 그 다음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현대 국어에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없어요. 객체 높임이라는 거는 문장에서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여주는 것을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라고 하지요. 자, 중세 국어 시대 때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삽, 잡, 그 다음에 반치음을 사용한 잡, 삽, 잡, 요것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였습니다. 그래서 어간의 끝소리가
그러니까 삽잡잡이 앞에 오는 그 앞에 오는 어간의 끝소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그래서 어간의 끝소리가 기역, 비읍, 시옷, 히읗 받침이 이렇게 끝나는 말 뒤에는 삽이 오고, 돕, 삽, 안데 또 비읍이 뒤에 이응 자리로 옮겨가면서 순경은 비읍으로 바뀌었어요. 돕, 삽, 아가 오는 건데요. 요 삽이 그 다음에 사의 순경은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비읍이 순경은 비읍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어간 끝소리가 디귿, 지읒, 치읒, 티읒. 예. 디귿, 지읒, 치읒, 티읒. 디귿이나 지읒 요 계열로 왔을 때는 잡이 옵니다. 듣잡다처럼 받침이 디귿이 왔기 때문에 뒤에 잡이 왔어요. 그 다음에 어간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일 때, 모음일 때, 울림소리일 때는 모음이거나 니은, 미음, 리을, 이응, 뭐 노란 양말 이런 거죠. 이때는 잡이 옵니다. 그래서 받침이 없기 때문에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잡이 와서 보, 잡고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현대국어에는 없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죠.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하쇼 셔체, 하야 셔체 이런 종결 어미들이 있는데 종류가 많습니다.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있었다 정도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의문문을 만드는 의문형 종결 어미 보겠습니다. 의문문에는 판정 의문문하고 설명 의문문이 있죠. 그래서 판정 의문문 1인칭과 3인칭에서 판정 의문문 의문사가 여기는 이게 잘못됐어요. 판정 의문문에는 설명 의문사가 없죠. 설명 의문문에는 의문사가 있죠.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판정 의문문은 네,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거죠. 네, 아니요로. 이때는 끝에 종결 어미로 의문문을 나타낼 때 아나 어 계열로 나타난다. 그래서 뭐뭐 하는가, 이까, 니까, 니어, 이렇게 끝나죠. 가 있는 가, 믿으니까, 있나, 녀, 아나 어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설명 의문문, 의문사가 있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 아니오가 아니라 뭔가 설명을 해야 될 때, 대답이 설명을 요구할 때 설명 의문문이라고 하죠. 이때는 오 계열로 나타납니다. 의문사가, 아니, 종결 어미가 뭐뭐 하는 고, 있고, 니 있고, 뭐뭐 하뇨처럼 어떠한 고, 가리 있고, 오뇨. 이렇게 끝나는 말. 자, 판정 의문문이냐, 설명 의문문이냐. 예나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판정 의문문일 때는 아나 어. 무언가 설명을 덧붙여야 되는 말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오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2인칭일 때는 의문사 상관없이 는다, 니은다, 는다로 나타납니다. 네, 자, 너 어때 안다처럼 뭐뭐 한다. 이게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다로 끝나면은 평서문인데 중세국어에서는 의문문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격조사 중에 꼭 중요한 것 한두 가지만 볼게요. 먼저 주격조사. 자, 주격조사는 주어 뒤에 붙는 조사죠. 그래서 체험과 결합해서 문장이 주어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는, 문장 속에서 주어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는 조사인데요. 현대국어에서는 이와 가, 그 다음에 높임 표현으로 깨서가 있습니다. 자, 중세국어에서는 일단 가가 없었어요. 가가 없었다. 가가 없으면은 뭐만 남아요? 네, 가가 없었기 때문에 이만 남죠. 이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는 받침이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는 이를 붙여요. 지금 현대어랑 똑같습니다. 자, 말싸미 같은 경우는 말쌈에다가 이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어적기에서 말싸미가 된 거고요. 백성이. 자, 백성이. 여기도 이가 붙었죠. 백성이.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가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음으로 끝나는데 이를 뺀, 이 계열을 뺀 나머지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는 이응이 빠진 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 자,
에다가 그냥 이를 붙여서 공자이 이렇게 공자이 공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부텨에 이를 붙여서 부태 이렇게 주격조사 이가 붙인 겁니다. 부처인데 이제 당시에 부텨 이렇게 썼어요. 부텨에 이가 붙어서 부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모음이 왔을 때는 자 여기 이 모음 이 계열이라는 거는 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 모음 중에 이가 결합된 모음들이 있습니다. 오이, 우이처럼 이렇게 이가 붙어있는 모음들이 오게 되면은 주격 조사를 생략을 합니다. 제로 주격 이렇게 말해. 제로 주격 없단 얘기죠. 제로 주격. 그래서 주격 조사를 넣지 않는다. 불휘 여기 휘에 위 이가 붙었죠. 또 아비 주격 조사를 붙이지 않고 생략해 놓아도 주격 조사가 붙은 것으로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주어로 그 단어들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자음 뒤에는 이, 그다음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음 뒤에는 그냥 모음 이, 그다음에 이 모음 뒤에는 제로 주격으로 생략을 했다. 주격 조사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관형격 조사는 현대어에서는 의가 역할을 하고 있죠. 뭐뭐의, 나의, 나라의, 뭐 우리 집의 이렇게. 자, 유정명사, 생명체가 있는 거죠. 살아있는 것, 생물, 유정명사를 뒤에다가 의를 붙일 때는 의나 애를 붙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구의 집, 뭐 남의 뜻, 남의 같은 경우는 남에다가 애를 붙인 거죠. 그래서 음성 모음이 왔을 때는 의를 붙였고요. 양성 모음이 왔을 때는 애를 붙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요거는 최구가 음성 모음이니까 의가 붙은 거고요. 여기는 남의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애가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정명사일 때는, 그러니까 무생물이죠. 쉽게 말하면 무생물일 때는 시옷으로 관형적 조사를 대신 했습니다. 또 높임의 명사 자체가 좀 높여야 되는 상황일 경우에도 시옷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나라 말쌈이 되어 있는데 이때 나라의 말쌈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라의, 우리나라의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 시옷을 붙여서 나라의를 표시했고요. 요 시옷. 그다음에 대왕의 말씀이 대왕의 말쌈 이런 거 대왕 자체가 높은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대왕의 대신에 시옷 시옷으로 관형적 조사를 대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세국어에는 지금 현대국어에는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구개음화, 두음법칙, 뭐 띄어쓰기, 원순모음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근대국어로 가면서 나타납니다. 중세국어 때는 없었는데 근대국어로 가면서 나타납니다. 먼저 구개음화가 어떤 거? 현대국어에서는 뭐 디귿하고 티읕이 이 모음과 만나게 되면 지읒과 치읒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구개음화라고 하죠. 구개음이 되었다라는 말인데 이 당시에는 구개음화가 없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근대국어로 가면서 이런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디다, 어때, 고티다처럼 지금으로 보면 약간 혀짧은 소리가 나는 그런 표현들이 존재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 넘어가면서 세월이 지나니까 디다가 지다로, 어때가 어째, 고티다가 고치다로 이렇게 다 디, 데, 티 이런 것들이 지, 제, 치로 바뀌게 됩니다. 어쨌든 구개음 현상이 없었다. 두음법칙 말의 앞소리에 뭐 리을이나 니은이 오면 이것이 다른 뭐 니은이나 이응으로 바뀌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로인이라고 쓰지 않고 노인이라고 쓰는 거 이게 구개음하죠. 뭐 여자라고 쓰지 않고 여자 이렇게 쓰는 것들이 이제 두음법칙에 적용된 예들인데 중세국어 시대에는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두의 말 앞머리에 그냥 니은이 그대로 나타나는 예들이 있어요. 자, 닐오대 지금의 이르되 이런 뜻인데 이때는 그냥 이르다는 말이 니르데를 썼고요. 그 다음에 니라샤데
지금은 이르시되 이런 뜻인데 니은을 그냥 사용을 했습니다.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중세국어로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거죠.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예, 우리 편의상 이게 띄어쓰기를 해서 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세국어 시대는 띄어쓰기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원순모음이 뭐냐면은 입술이 동그랗게 되는 모음을 원순모음이라고 해요. 오나 우 계열의 모음을 원순모음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물, 불, 또 뭐 풀 이런 것들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썼던 것들이 이제 나중에 근대 국어를 지나면서 물, 불, 풀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모음이 우로 바뀌는 모습, 원순 모음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중세국어 시대에는 원순 모음화가 잘 나타나지 않았고요. 뭐 약간 혼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없었다 정도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